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29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나면 8월도 30일, 31일 이틀 남았죠. 자, 8월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속 검찰을 향해서 구속영장을 치르면 8월에 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달입니다. 그 여러 가지 숨은 꼼수는 수차례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꼼수와 상관없이 이 검찰의 시간표대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그리고 영장 청구 그리고 또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니 9월 1일부터 체포동의안 표결 그 다음에 법원 영장 실질심사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 법원 영장 실질심사 그 다음에 구속 이 수순으로 가는 지금 시간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표대로 가는 것, 이 4단계죠.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의 그 영장 발부, 그 다음에 구속, 이 4단계로 가는 것을 이재명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꼼수, 편법을 동원을 했고, 지금 결국 9월로 가고 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결을 시키겠다. 이재명 주변에서 이번에도 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부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막 띄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돼도 대표직은 가지고 있게 된다. 자, 그러니 민주당 비명계들 알아서 하라. 공천 학살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가결을 시켜라. 부결을 시켜라.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던지고 있고 또 하나의 꼼수,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은 구속을 9월에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주 그 핵심적인 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9월 구속론에 대해서 바로 9월 28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추석 명절에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죠. 그때 아마 그 9월 말, 9월 28일, 29일이 추석인데 그 무렵 되면은 이재명은 이 구속된 상태거나 아니면 구속 일보 직전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리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적 명호는 아마 9월 추석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또 검찰이 9월 4일 날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원래 내일 검찰이 출석 요구한 날이죠. 30일.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이 묵살을 했고 다시 검찰이 9월 4일 날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은 9월 셋째 주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석 전에, 추석 명절 전에 본인에 대한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핵심을 짚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9월이 다가오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활을 걸었던 것이 후쿠시마 괴담 유포죠.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 그 전에 쭉 자락을 갈아왔듯이 이게 또 괴담을 퍼뜨려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를 삼았는데 이게 거의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횟집의 매출이 늘었고 그 사회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수산업자들을 위한 이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지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다급하니까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을 막 해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홍범도 장군 묘역, 그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이 육사 교정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배치한다는 이런 그 시도가 국방부의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 틈을 타서 홍범도 이슈가 등장을 하니 이재명은 오늘 갑자기 이 국립현충원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묘역을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배를 했는데 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 이런 그 노림수겠죠. 그런데 그게 차별화 될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막판에 9월에 이 정치적 명언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는 차원에서 홍범도 묘역까지 방문을 했는데 그때 대선 무렵에
그때 윤석열 그 후보, 정식 후보는 아니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을 인정을 했죠. 어떤 뭐 인사 문제, 사람을 쓰는 문제나 경제, 이 분야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 이재명이 바로 그때 강주 5.18 묘역으로 달려가서 5.18 묘역에 있는 전두환 장군의 비석을 발로 짓이기는 그런 행태를 벌였죠.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 홍범도 장군 묘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상당히 마음이 초조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홍범도 장군 묘역으로 바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법원 영장실질심사, 구속 이 시간표는 나왔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 쇼를 벌이면서 본인이 제시를 했던 국회 비회기 중 8월에 영장 청구해달라. 이 주장은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이틀 남기고 영장 청구는커녕 검찰 소환도 안 되고 있었죠. 검찰이 내일 오라고 했는데 내일도 못 가겠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묵살을 함에 따라서 30일 소환, 내일 소환을 묵살함에 따라서 이제 다음 9월 달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재명 구속 수수는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검찰이 4일날 그 소환을 하니까 이재명은 또 9월 중에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그 셋째 주에 가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주 11일부터 15일 차례인데 여기에 꼼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11일에서 15일 하겠다는 게. 자, 일단 9월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9월 1일 왜 본회의가 중요하냐면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 법원을 통해서 한 며칠 간격을 두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옵니다. 그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먼저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왔다고, 법무부에서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그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어서 거기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72시간 내에 못하면은 그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열리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에 개식할 때 본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9월 5일, 6일, 7일, 8일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 각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셋째 주에는 본회의가 없고, 자, 그 본회의가 없을 때 이때 이재명은 검찰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주로 들어가면은 9월 18일, 19일 그 사이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만약에 이재명이 교섭단체 이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면은 이때 해야 되는 것이죠. 9월 19일, 9월 20일 날에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당 대표니까는 9월 19일에 먼저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식, 대정부 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9월 21일, 9월 25일 두 번 딱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서 두 번을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검찰이 9월 4일에 넣으라고 통보한 이유는 9월 1일에 개식을 하고 9월 5일부터 대정부 질문 이런 일정이 이어지니까 그는 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4일에 넣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9월 4일에 가지 않고 셋째 주까지 넘어가서 9월 13일에서 9월 15일 그 무렵에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꼼수가 있냐면은 일단 9월 4일 검찰의 시간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시간표대로 9월 4일에 소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환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9월 4일에 소환을 했으니 보통 하면은 한 일주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이내에 보통 청구를 하는데 9월 5일부터 이 말씀드린 대로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피하면은 9월 셋째 주가 됩니다. 9월 셋째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죠. 9월 셋째 주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구속영장이 이 국회로 넘어갈 때까지 체포동의안을 위해서 넘어갈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9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표가 딱 돼 있는 것이죠. 검찰의 시간표는 9월 4일에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9월 대정부 질문 같은 것이 끝나고 9월 셋째 주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 구속영장이 국회로 넘어가서 체포동의안을 9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9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게 검찰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시간표를 깨기 위해서 본인이 9월 셋째 주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월 셋째 주는 검찰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게 국회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때 가겠다. 이게 왜 꼼수냐면은 그때 가면은 이 전체 검찰의 일정이 늦춰지죠. 9월 셋째 주에 소환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의 요구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나서 9월 19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으니까 21일에 본회의에 그 체포동의안까지 그때 막 넘어가서 보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1일에 본회의 보고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25일 날 판결도 체포동의안 표결도 어려워지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법원에서 국회로 송부하는데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이 9월 내에 그 구속을 면하기 위한 그런 꼼수인데 왜 9월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9월 28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설날이나 추석에 차례상 민심 이래서 친지들이 모여 앉아서 여론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은 9월 그 25일 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것이 전부 다 그대로 밥상머리 민심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가결을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게 그 상당히 본인에게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장 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물론 이 부결을 그 시도를 하고 있고 부결이 되면은 좀 본인이 당분간 구속은 면하겠지만 그것은 이 추석 전에 추석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본인에게는 추석 이후에 그래야지 밥상머리 이 민심에 그것이 메뉴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석 밥상머리에 이재명이 딱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면은 그래도 이재명이 부결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신복들에게 이렇게 다 지시를 했는데 그게 영이 먹히지 않아서 제1야당 대표가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그러면 본인은 지도력 리더십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1차 때와 같이 또 부결을 시키면은 엄청난 역풍을 맞겠죠. 본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꼼수였다. 말로만 그랬다. 이것도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다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한데 그래도 이 추석 연휴에서 민심의 그 여론이 형성되는 그 밥상에는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꼼수로 지금 이재명은 9월 셋째 주 소환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의 시간표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검찰의 시간표대로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그 꼼수를 썼기 때문에 늦었는데 그래도 지금 정한 검찰의 시간표대로 가면은 추석 그 명절 연휴 전에 이재명의 명운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재명의 운명은 추석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